한 번에 합격 해커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해커스 공무원 신민숙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2025년도부터 국가직하고 지방직 9급 시험이 대거로 우리가 개편된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개편 내용에 대해서 가장 크게 바뀐 거 그런 것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건지에 대한 학습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죠? 잘 보세요. 하나하나 다 이렇게 가지 않고 우리가 문제 전체를 해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주요한 내용들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은 콕콕 집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주의 깊게 집중해 주세요.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요. 목표예요, 이게. 목표예요. 그래서 기존의 지식 암기 유지에서 현장 직무 능력 중심으로 바꾼다. 그 다음에 민간 채용과의 호영성, 호황성을 강화시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핵심 내용은 이거죠. 암기하는 것들을 줄이겠다. 그러면 우리가 암기하는 거의 최대 양이 무엇이었습니까? 단연 1위. 단연 1위. 어법이죠. 어법 너무 많았어. 그쵸? 하나하나 다 외워야 되고 동사 어떻게 하는지 형용사 어떻게 다 외워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휘죠. 글쎄요. 2위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자가 있어서. 한자는 외워도 끝나지 않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 암기해가지고 막 우리가 풀어내야 되는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출제하지 않겠다. 맞죠? 그런 것들은 안 할 거야. 현장 직무 능력 중심이라고 말했지만 결국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그런 거 위주로 문제를 내겠어. 암기를 해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를 안 내. 근데 글을 이해하는 독해 능력을 평가해 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미리 먼저 얘기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완벽하게 다 비문학 독해만 그냥 주장창 풀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독해 문제 풀었더니 한두 개 틀려. 그러신 분들은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유 이거 해도 풀어도 잘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어. 그런 분들은요. 밟아서 가셔야죠. 그냥 문제만 푼다고 되지는 않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하나에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맞춰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지금도 그냥 편안하게 그냥 문제를 푸신 분들 푸셨는데 80점 나오네 85점 나오네 라고 한다 하더라도 시험 때 들어가가지고 진짜 이거 가지고 저희가 한 25분 이상 잡아먹어야 될 것 같아요. 25분도 아니고 거의 30분 잡아먹게 생긴 지금 이 시험입니다. 지문들이 길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빠르게 풀 수 있는 그런 스킬도 저희가 배워야죠. 시간이 많으면 그죠? 얼마든지 성적 올릴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 내에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푼다는 것은 스킬을 공부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일단은 어떻게 문제가 바뀌었는지부터 저희가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여태까지 어떻게 했어요? 어법, 문학, 그쵸? 문학도 고전문학, 현대문학 해서 다 배웠고 어휘 보면 어휘의 의미들 같은 거 있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니 뭐 이런 거 있었고 그다음에 맞춤법들 열심히 외웠죠. 그쵸? 그래서 왜 우리가 돌멩이가 아이야 어이야 막 이런 거 그쵸? 막 외웠었어요. 그다음에 한자 외웠고 한자성어까지 정말 열심히 외웠던 이런 파트들입니다.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다음에 독해고요. 독해는 비문학 독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자문화법까지 다 속해 있는 거지만 저는 좀 이렇게 나눠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자문하고 화법까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 다 공부하고 우리가 시험을 봤었고 단연코 여태까지도 독해가 계속 많이 출제가 되고 있었던 와중이었어요. 그럴 때 바뀌는 부분들을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일단 어법은요. 어법 문제로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암기하는 거 안 낸다 그랬잖아. 그렇지만 그럼 어법 문제가 다 빠지냐? 그치가 않고 얘를 어떻게 하냐면 비문학으로 녹여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어법의 내용을 설명해 놓는 거야. 여태까지 그 어법 내용을 다 우리가 하나하나를 다 외웠다고 한다면 이제 그렇지 않고 설명해 놓는 거야. 야, 통사적 합성어라는 이런 거야. 비통사적 합성어라는 거 이런 거 설명해 놓은 거야. 그리고 그 설명을 보고 니네가 이 단어를 이 글을 이해할 수 있니? 이렇게 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쵸? 그다음에 두 번째요. 문학 부분을 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비문학 독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문학을 하나씩 하나씩 다 우리가 작품별로 막 해석하는 것까지 다 외웠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문학 작품 그것도 독해로 써놓는 거야. 그러니까 작품 해설을 해놓는 거지. 작품 해설을 해놓고 이 작품 해설에 대해서 내용이 일치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작품 해설 잘 이해했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문학에 녹여 넣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어휘 이렇게 나왔는데 와 이제 정말 행복한 거. 한자 더 이상 안 나와요. 한자성어 나오지 않습니다. 맞춤법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맞춤법이 고쳐쓰기 부분에서 살짝 필요하긴 하지만 예전처럼 너무나도 어려운 맞춤법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장문 부분에서 필요한 맞춤법만 말씀드릴 거예요. 주구장창 끝나지 않는 맞춤법은 더 이상 외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어휘가 의미 부분은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뭐 이런 거였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짜장 그러면 짜장의 뜻이 뭐게? 짜장밥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뜻이 뭐게 이렇게 외웠다고 한다면 지금 같은 어휘는 독해를 쫙 주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나와서 문맥적 의미로 알맞은 거, 문맥적 의미가 좀 다른 거 좀 이따가 확인할 거예요. 이것도 다 하나씩 확인할 겁니다. 저희가 문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만 녹여서 지문에서 문맥적 의미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것도 독해를 기준으로 한다. 그쵸? 그 다음에 독해와 이 독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용 일치, 주제 찾기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우리가 순서 배열이라든가 그쵸? 이런 것들 여태까지 나왔던 우리가 독해, 비문학 독해라고 했던 거 그대로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 장문화법도 그대로 출제됩니다. 이거는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나왔던 독해들 있죠? 내용 일치 같은 거는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가 많이 바뀐 거네. 어법하고 문학하고 어휘는 미친 듯이 외우고 그런 게 아니라 문맥적 의미만 하게 되면 여기가 많이 바뀐 거죠. 얘는 똑같습니다. 맞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생겨버렸어요. 뭐요? 이거요. 논리추론. 일명 피셋의 형태적 피셋의 논리추론하고 관련된 부분이 추가가 되었고요. 요번에 예시 문제를 줬을 때 그 문제가 4문제나 출제가 됐어요. 4-5개를 줄 거야 라고 한 거야. 선생님 그러면 저희가 막 피셋까지 다 준비를 해야 되나요? 하시는 건데 이게 피셋까지 가진 않아요. 언어 논리 부분에서 몇몇 부분만 갖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어렵지 않은 부분을 갖고 오게 돼요. 더군다나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 기계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면 이것만 이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요거 맞춰봐서 요거 그러니까 딱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남들이 다 못해도 그냥 스킬만 알면 돼. 어떻게 푸는지만 알면 돼. 그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굉장히 우리들한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워만 놓으면 돼. 배워만 놓으면 시간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얘네들은 여태까지 문학, 문법, 그 다음에 어법, 어휘 얘네들은 암기의 영역이었는데 불구하고 비문학 독해로 글로써 그것들을 설명해 놓는 것들이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요거는 똑같다. 독해와 작문화, 작품, 화법 얘네들은 똑같다. 그럼 뭐 단연코 독해 문제 다 독해니까 이제는 그쵸? 그래서 똑같다. 내용일치 같은 거 앞으로 많이 나올 거다. 계속 똑같이 많이 나올 거다. 다음 논리추론이라는 게 추가된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진짜 그러한지 어떤 문제들이 어떤지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예를 갖다가 한번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보시기 바랍니다. 얘네들입니다. 이렇게 날아가야죠. 예요. 여기 있는 거 개편된 국어 문제 예시 문제를 준 거에 6번 문제 대대적으로 많이 홍보를 했죠. 이렇게 많이 바뀐다라는 것을 인사혁신처에서 대표적으로 좀 말을 한 건데 보시면요. 이쪽을 봤더니 통사적 합성어로 묶인 것을 그럼 통사적 합성어가 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통사적 합성어의 단어들을 다 하나하나 암기를 하고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통사적 합성어에 대한 뜻풀이조차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다 외웠어야 돼. 그죠? 근데 여기 봤더니 여기서 지문으로 봤더니 보세요. 여기 통사적 합성어라고 하는 게 그대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 봤더니 뭐래? 용언의 어간과 명사의 결합은 국어 문장 구성이 없는 단어 배열법이야. 그래서 이런 유형을 통사적 합성을 하고 해. 이런 것들을 그렇게 얘기해. 나는 요런 설명은 준다는 거야. 그래서 요런 통사적 합성어에 속하는 것은, 안 속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게 요 정도 준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요 정도 준다는 거야. 그런데 요쯤 와서 이제 좀 아시지 않겠어요? 야, 통사적 합성, 통사적 합성. 근데 용언의 어간과 명사의 결합, 단어 배열법, 우리나라의 구성이 없는 단어 배열법, 이런 것들을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그러면 적어도 어간이 뭔지는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2004년도까지 공부하신 분들은 어법에 대한 걸 굉장히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간이 뭔지, 명사가 뭔지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25년도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법이라고 하는 걸 녹여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난 글만 읽으면 돼 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의 어간, 명사라든가 여기요. 용언의 관형사형과 명사의 결합 이런데 용언의 관형사형이 뭔지 그쵸?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고 계셔야 지문을 쉽게 풀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쉽게뿐만 아니라 빠르게 풀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의 어법은 숙지를 해야 된다. 필수 개념들은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 만약에 100이라고 한다면 암기해야 되는 거 공부해야 되는 게 100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한 5? 엄청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만은 할만하지. 그쵸? 국어에 대한 공부량이 어법이나 이런 것들이 확 줄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한번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뒤에다 한번 썼거든요. 이런 것들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이거 봤더니 아버지의 형을 큰아버지라고 한다. 이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여기 맨 마지막에 종속합성어라고 얘기했는데 종속합성어는 뭐래요? 젊은이 혹은 덮밥처럼 앞 문장, 앞 성분이 뒷 성분을 수식하는 그런 아이고 수식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게 젊은 사람. 그 다음에 여기서 뭐요? 덮은 밥. 그렇죠? 뭔가를 덮은 밥. 이런 식으로 뭔가 수식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도 돼? 큰 아버지.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불구하고 작은 사람이 아니라 크신 분, 큰 분 하면서 얘를 수식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종속합성어구나. 이렇게 가셔야지. 수식하고 있는 게 맞아요. 크다는 게 아버지를 수식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종속합성어까지 몰라도 수식한다라는 게 뭐지? 이 정도는 아셔야죠. 그쵸? 걔네들이었습니다. 다음에 여기 보면은 흰머리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흰머리는 그쵸? 그럼 얘를 한번 해볼게요. 용언의 어간과 어간 알아야 돼. 용언의 어간이 뭐냐면 희예요. 아이고, 계속 이러네. 희다. 그리고 여기에 니은이라고 하는 어미가 붙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머리자가 붙은 거기 때문에 얘는 어간, 어미, 명사. 그쵸? 머리요. 어간, 어미, 명사. 근데 여기는 어간과 명사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뭐야? 틀린 거다. 틀린 거는 그럼 몇 번이냐? 2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이것들이 2번이 틀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면 다시요. 아까 설명한 거 이해하시겠죠? 어간하고 명사가 뭔지 이 정도는 알아. 어간, 어미가 뭔지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구나. 언어를 가지고 있는, 그쵸? 언어랑 관련된 지문은 언어 관련 비문학은 이제 그렇게 설명하겠죠. 언어 관련 비문학은 약간의 공부가 필요하다. 예전에 비해서 옛날에 100이면 지금 5. 그쵸? 누가 제일 잘하겠어요? 저죠. 얼마나 잘하겠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나올 만한 것들 고르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능력이죠. 왜냐면 엉뚱한 데 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 그게 아니라 이런 지문으로 나오는 거는 이거는 약간 수능형 쪽에서 좀 제일 좋아하는 그런 비문학으로 그쵸? 언어 지문을 바탕으로 한 비문학. 그쵸? 언어 지문의 이런 비문학들은 나올 만한 것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것들 딱 정해서 그거만 딱딱딱. 그럼 문제 다 풀어. 그쵸? 점수 팍팍 올라가. 합격해. 그거지. 우리가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음에 늙은이 봤더니 어휘의 의미를 지닌 두 요소가 결합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네, 의미 지닌 거 늙었다 하나 있고 이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얘도 어미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맞습니다.
다음에 여기도 봤더니 먹다의 어간, 먹다의 어간은 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명사 거리, 그렇죠? 그래서 먹거리가 합쳐진 것이다. 어간과 명사 확인했더니 그러니까 비동사적 합성어다. 맞아요. 이거는 앞에 나왔어요. 어간과 명사는 비동사적 합성어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틀린 거다. 얘는 왜 틀린 거예요? 어간 플러스 어미 플러스 명사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요기의 설명 요구가 틀린 것이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몇 번 되는 거예요? 2번 이렇게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해보셨죠? 공부가 좀 필요하다. 살짝 필요하다. 필수적인 개념은 필요하다. 다음 넘어갑시다. 넘어가가지고요. 다음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요번에는 뭐 보여드릴까요? 문학 보여드리네요. 문학도 변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문제 형태만 지금 볼 건데 제가 여기 봤더니 뭐야. 와 온갖 평시조들 다 줬어요. 그리고 뭐래. 기역에서 니을까지 현대어 풀이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해석 다 하나하나 해야 돼. 그죠? 해석 하나하나 해서 이게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이걸 다 알아야 볼 수 있는 게 옛날의 문학 스타일. 그죠? 이것뿐만 아니라 뭐 상징적 의미가 뭐라는 둥, 그죠? 내용에 무슨 장소 이동이 있다는 둥, 아니면은 뭐 객관적 상관물이 있다는 둥,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알아야 되는 거. 근데 이쪽으로 왔더니 이 이육사의 절정이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육사의 시에는 막 이러면서 절정, 가령 절정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하면서 설명을 쭉 해주잖아. 이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 아래에 있는 내용을 너희가 이해할 수 있니? 추론할 수 있니? 이렇게 묻는 걸로 나와요. 그러면 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시험이 개편되고 난 다음에 초창기에는 그 문학작품이 어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작가의 작품들을 골라서 그 작품 해설들을 보면서 우리가 미리 공부를 해놓는다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하지. 맞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지. 그냥 언젠가 또 뭔가 나오겠지. 이게 아니라 주요 작가들의 작품들을 보면서 아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구나. 아 이런 거구나. 미리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다는 거죠. 뭐 너무 많은 걸 한다? 그렇진 않아요. 주요 작가라고 하고 뭐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 정리하는 거. 그것도 누가 한다? 심인숙이 한다. 그 다음 또 보여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바뀌는 거구나. 이런 얘기를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여기요. 어휘 봤더니 어휘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랬죠? 맞춤법이라는 거는 장문 고쳐쓰기에서 조금 필요로 하는 몇몇 단어들 빼고 하염없이 끝도 없이 외워야 되는 맞춤법 없어졌다. 한자 없어졌다. 한자성어 없어졌다. 그쵸? 그런 거 다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어휘가 막 고유어까지 다 외워가지고 그 뜻이 뭔지 막 이렇게 나왔어. 아, 기가 막히죠? 여태 우리 공부하신 분들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는 이렇게 나와. 기역, 니은, 디귿, 어디 갔어? 니을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작게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이것도 좀 뒤에다가 크게 한번 썼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어휘. 한국 신화에 보이는 신과 인간관계는 다른 나라의 신화와 견주어 볼 때 흥미롭다. 바꿔보라고. 비교해 볼 때 흥미롭다. 견주다가 비교해로 넘어가도 괜찮네. 이런 얘기야. 그쵸?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제로 바꿔도 괜찮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된다는 거야. 예전에 비해서 보세요. 아이고 요게 봐봐. 슬겁다가 무슨 뜻이야. 이거 다 외우는 것보다 훨씬 좀 현실감이 있잖아요. 좀 현장에서 좀 그럴 만한, 현장에서 사용할 만한, 그렇죠? 그냥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할 만한 그런 어휘들을 갖고 오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한국 건국 신화에서 주인공인 신은 지상에 내려와 왕이 되고자 한다. 천상적 존재가 지상적 존재가 그죠? 지상으로 내려와서 왕이 되고자 하니까 천상적 존재가 지상적 존재가 발기를 바라는 것인데 희망하는 것이다. 바라다, 희망하다. 나는 뭐 선물을 받기를 희망해요. 나는 선물 받기를 바래요. 똑같은 거죠. 쉬운 거야. 요 정도예요, 오이. 그다음에 여기 봤더니 무속 신화에서는 인간이 어떤 주인공이 신과의 결합을 통해서 신적 존재로 거듭나게 됨으로써 이 거듭나다는 새로 태어나다, 새롭게 태어나다 이런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는 복귀한다? 그럼 예전으로 돌아간단다? 틀리죠? 새롭게 태어나는 것과 예전으로 복귀하는 거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야? 얘가 가장 다른 얘기. 거듭나게 된다는 복귀하다가 아니다. 그쵸? 요런 것들. 3번이 좀 다르다.
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 다음 여기요. 이러한 양상은 북유럽이나 바벨로니아 등에 퍼져 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분포되어 있다. 퍼져 있는 거는 분포되어 있다. 말할 수가 있겠죠? 답 몇 번? 3번. 이해하셨죠? 어휘가 이제 너무 많은 것들 외울 필요는 없구나. 근데 문맥 속에서 어떻게 바뀌는지는 좀 알아야 되는구나. 이런 거는 문제 같은 거 푸시면서 우리가 잘 모르는 단어들 몇몇 단어들 좀 외우시면서 가면 돼요. 보시면 아시잖아요. 너무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다음 보세요. 그럼 우리 여태까지 뭐 봤냐면요. 어법. 그쵸? 내용 살짝 주긴 하지만 약간 공부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문학. 그것도 뭐라 그랬었어요? 작품을 해설하는 것들을 주는데 그 작품 해설들 주요 작품들 좀 하면 좋다. 그다음에 어휘. 맞춤법 같은 것들은 더 이상 외울 필요는 없지만 문맥적 어휘 같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좀 쉽게 나온다. 근데 뭐 쉽게 나오는데 불구하고 잘 모르겠는 거 몇몇 개만 외우면 된다. 옛날 외우는 거에 한 100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다음 2번 보이십니까? 추리 문제. 일명 피셋형 문제라고 하죠. 이거를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다들 우와! 라고 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막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도저히 안 돼요. 이런 분신 맞는데 이게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차라리 나아요. 차라리 이게 우리한테 점수를 줄 거고 시간을 조금 줄여줄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왜 그러냐? 얘 있죠. 모두 진술이 참일 때 그쵸? 반드시 참인 것은 이렇게 나와. 근데 이게 뭐 가업 명제 뭐 무슨 명제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우리 것으로 그냥 가자고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오늘 수업하잖아요. 이거 딱 말씀을 드리자. 이거 풀어볼 건데 이거 말씀드리자. 그다음부터 다 풉니다. 다 풉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뒤로 넘겨서 조금 더 큰 글씨로 정확하게 좀 쓰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가볼까요? 모두가 참이죠. 그리고 반드시 참인 것은 모두가 참일 때라는 겁니다. 요거 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뭐 하면 그쵸? 뭐뭐 하면 뭐뭐 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뭐 하면 이라는 앞에 조건이 나오고 뒤에 그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 확인한 거 보세요. 모두 참일 때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뭐 하면 뭐 한다 뭐뭐 하면 그 앞에가 조건이겠지. 조건절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뒤쪽 같은 경우에 그거에 대한 결과 이런 식이겠죠. 이렇게 나온다면 참이고 하면이 나올 때 이거는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우리가 좀 약간 기호화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예 어렵지 않아요. 뭐냐면 이렇게 돼요. P라는 게 만약에 있다. 그러면 P는 Q이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냥 뭐 기호는 그냥 뭐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뭐 하면 뭐뭐하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얘기할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를 우리가 예를요 진술이라고 하기도 하고 명제라고도 하겠는데 지금 제가 써놨죠? 그쵸? 그래서 P는 Q다라고 해요. 근데 이럴 때 여기 있고 이가 있고 대우가 있다 이런 단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쵸?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가 있고 대우가 있다. 그러면 여기라는 건 뭐냐? 순서 바꾼 거. 뒤에 게 앞이면 그러니까 박주무관이 참석하면 오주무관도 참석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앞뒤 바꾼 거. 그 다음에 얘는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위에 있는 요거 그대로 놔두고 그쵸? 그대로 놔두고 얘를 앞에다가 요렇게 붙인다라는 거는 요런 표시를 한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는 아니다. 반대예요. 반대. 그러니까 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정. 그러니까 참석하면이 아니라 참석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렇게 여기다라고 표현해요. 이건 여기고 얘는 이고 그다음에 대우예요. 대우는 바꾸고 부정 표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막 지금부터 뭐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전혀. 왜냐하면 역도 필요 없고요. 이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뭐만 필요하냐? 대우 딱 하나만 필요해요. 대우라는 딱 하나만 필요해요. 와, 그럼 어떡하면 돼? 바꿔. 그리고 부정만 붙여. 그러면 얘가 참일 때
여기나 이는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지만 명제가 참일 때는 대우도 무조건 참이에요. 아자. 그죠? 얘가 참이면 대우도 무조건 참이라고요. 이거에서 나와. 그럼 우리가 다 써놓으시고 대우 쫙 만들고 그 다음 비교하면 끝. 너무 쉽지 않아요?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요. 오주무관이 이거 대우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제가 대우 요거만 이거 요걸로 갑시다. 대우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명제를 우리가 써놓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우 쓰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오주무관이 회의에 참석을 하면 박주무관도 회의에 참석을 해. 그다음에 박주무관이 회의에 참석을 하면 홍주무관도 참석을 해. 오케이. 그다음에 홍주무관이 참석하지 않으면 여기 이렇게 쓰는데 이거 그냥 X표 쳐도 상관없어요. 근데 뭐 제대로 한번 써볼까요? 그다음에 공주무관도 참석하지 않는다. 공주무관도 참석하지 않는다. 그쵸? 명제 혹은 진술 저희가 쓴 거죠. 그러면 얘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뭐 만들면 되는 거예요? 대우 만들면 되지. 대우. 그죠? 그래서 대우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꿔. 그 다음에 반대로 부정문 붙여. 박이 참석하면 오가 참석한다. 근데 뭐 붙여? 이렇게. 그쵸? 그래서 뭐예요? 박이 참석하지 않으면 오도 참석하지 않는다. 얘도 참이라고. 이 앞에 게 참이면 뒤에 것도 참이라고. 그 다음에 여기요. 홍이 참석 바꿔. 홍하고 박하고 이렇게 바꿔. 됐죠? 그리고 얘네들 부정문 만들어줘. 홍이 참석하지 않으면 밥도 참석하지 않는다. 되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해줘? 바꿔. 공. 그 다음에 여기 홍 이렇게 바꿔. 맞죠? 그 다음에 빼주면 되지. 반대니까. 그러니까 얘는 홍이 참석하면 홍이 참석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하시겠어요? 아이고 쉽잖아요. 이거 그리고 비교하면 끝나는 거라니까. 근데 그래서 딱 하나만 더 하면 돼. 안 어려. 걱정하지 마. 뭐가 어렵지 않냐면요. 여기 두 부분을 살짝 봐요. 어떻게 되고 있어? 오가 참석한 박이죠? 박이 참석하면 홍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박이라고 하는 걸 빼주면 얘네 요렇게 되겠죠? 보이세요? 오가 참석한 박이 무조건 온다며. 근데 박이 참석한 홍이 무조건 오니까 오가 참석하면 홍까지 그대로 무조건 오겠죠. 요거 하나가 더 여기에 써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가 온다고 한다면 홍도 반드시 오겠네. 요게 요쪽에 하나. 그리고 이거에 요걸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반대로 바꿔요. 뭘로 바꿔? 대우합니다. 그래서 홍이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도 오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 이해했죠? 그러면 이제 비교하는 거 지금 제가 뭘로 한 거? 흰색으로 쓴 것들 있죠? 비교해서 보시면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 도대체 이게 왜 어려워? 그죠? 그래서 맨 첫 번째 거 봤더니 공이요. 공하고 관련된 거 요거밖에 없네. 공주무관이 회의에 참석하면 홍은 참석하지만 박주무관은 알 수가 없죠. 그쵸? 참석하는지 안 참석하는지 우리가 뭐 어떻게 알아. 이거 잘 몰라. 다음에 여기요. 오주무관, 오라고 하는 사람 여기 있네. 오가 참석하면 홍주무관은 참석하지 않는다. 참석하면 참석해야죠. 참석하지 않는다가 틀린 거지. 다음에 박이라고 하는 사람. 박주무관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렇지, 제대로 나왔네. 참석하지 않으면 공이요. 이거 있는데 불구하고 박은 이거밖에 없잖아. 오주무관이 참석하지 않는다지. 공하고 관련된 거 우리가 공주무관을 알 수가 없어요. 홍주무관이라고 그랬어요. 홍들이 많아. 홍들 여기도 있고 이랬어요. 그래서 홍주무관이 참석하지 않으면 오주무관도 참석하지 않는다. 맞잖아. 이거잖아, 이거. 그쵸? 그래서 답 몇 번? 4번. 하실 수 있겠어요? 이러면 이게 지금 처음이어서 그렇지 몇 번 연습하면 할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딱딱딱딱 그냥 우리가 정해가지고 그냥 가시면 되는 거고, 대우 딱 만들어서 가고, 여기나 이 같은 거 안 해도 되고. 그쵸? 대우 만들어서 딱 들어가면 된다. 이거구나. 차라리. 그쵸? 우리가 좀 쉬워. 근데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연습이 필요하다. 스킬을 보고 지금 저처럼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스킬을 배우시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게 전혀 없다. 이런 얘기들이었어요. 하실 수 있죠? 이렇게 얘네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 지우고 이것들. 얘네들.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써놨는데 다 말씀드렸으니까 될 거예요. 답은 4번 됩니다. 다음 여기 있는 거 한 번 더 볼까요? 여기요. 논증의 강화와 약화. 이것도 약간 피셋형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보다는 살짝 독해 쪽이에요. 아까보다는. 근데 얘도 좀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문제가 좀 너무 안 보이실 것 같아가지고 뒤에다 썼어요. 그래서 이게 나왔는데 이거의 내용을 본다고 한다면은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주제문을 찾는다. 이 위에서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을 찾는다. 그게 중요하고 하고자 하는 말, 주제문, 주장문 이걸 딱 잡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하고 똑같으면 그 얘가 아래에 있는 이들의 이런 얘들이 여기 아래에 있는 얘들이 같은 내용이면 강화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들이 주장하는 거랑 반대인 내용이 나오면 약화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야. 주제문 찾고 얘랑 똑같니? 얘랑 반대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독해지. 그렇죠? 그랬을 때 앞에 내용이 얘가 뭐가 나와 있는 거냐면 이런 게 나와 있는 거야.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얘만 우리가 확인을 해서 보겠습니다. 봤더니 특정 현상과 관련된 단어가 많을수록 특정 현상과 맞나요? 이렇다. 특정 현상과 현상 여기 관련된 단어가 많을수록 뭐가 할 수가 있대요? 그 현상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경험한다. 심도 있게 경험하는 거고 경험도 많은 거고 경험치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관련 단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는 그거에 대한 경험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 사회는 그 관련 단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는 그 특정 현상에 대한 경험이 많다는 얘기예요. 특정 현상에 대한 경험이 많아 이런 얘기라고요. 경험이 많다 이런 얘기라고요. 단어가 많을수록 맞죠? 근데 그럼 이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봐놓으셔야 돼요. 뭘 봐놓으셔야 되냐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면 이거의 완전 반대는 똑같은 주장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특정 현상과 관련된 단어가 만약에 없어. 그 특정 현상과 관련된 단어 우리 위에 거를 먼저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 뭐가 되게 많아요. 그 농기계하고 관련된 단어 아니면은 그 농경하고 관련된 단어가 너무너무 많아요. 왜? 우리나라는 농경이라고 하는 거에 농사 짓는 거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나라였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어도 많아졌다 이거거든요. 그쵸? 근데 여기는 단어가 많으면 그 사회가 그 단어 많은 그거랑 관련된 경험이 많은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거꾸로도 맞다는 얘기야. 관련 단어가 적으면 적을수록 특정 현상에 대한 이거죠. 특정 현상에 대한 경험, 형상에 대한 경험이라고 하는 게 어떻겠어요? 낮겠지. 그 경험, 낮겠죠. 거꾸로. 경험이 낮겠죠. 그쵸? 낮다. 이게 가는 거란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위의 내용이든 아래 내용이든 상관없어요. 위든 아래든 많으면 현상에 대한 경험이 많아. 적으면 현상에 대한 현상에 대한 경험이 적어. 이거 둘 다 거꾸로 된 이거 둘 다 주장하고 있는 거고 주제문이 되는 거고 이렇습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경험 쓸게요. 많다. 그 다음에 여기는요. 경험이 여기서는 적다. 이렇게. 그러면 요거에 맞추면 되는 거야. 그런데 요렇게 가시는 건데 근데 단어가 많은데 불구하고 아래로 내려가지고 경험이 적어. 이렇게 가면 틀린 거지. 그러니까 이 주장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같은 내용이구나 라고 한다면 뭘로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강화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고 이 주장과 만약에 다른 내용을 얘기한다면 여기 주장하고 그러니까 주장을 잘 써놓고 그리고 그 주장과 같으면 강화 다른 내용이라고 한다면 뭐다? 약화구나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제문만 잘 찾으면 되네.
그럼 가볼까?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눈을 가리키는 단어를 4개나 갖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눈화 이거예요. 그쵸? 근데 눈을 가리키는 단어가 4개나 있대요. 이게 이누이트족 이 4개나 있대요. 이 사람들이. 근데 1개를 지니고 있는 영어 화자들보다 얘는 1개밖에 없대요. 그러면 끝난 거죠. 이 이누이트족이 4개나 갖고 있으니까 이들이 뭐예요? 눈하고 관련된 경험을 많이 했다. 이거 아니야. 눈을 넓고 섬세하게 경험한다. 그치? 그러니까 뭐예요? 넓게 경험한대. 많이 경험했다. 눈하고 관련된 경험이 많다. 이런 얘기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강화한다. 강화한다. 맞는 얘기지. 첫 번째 거 얘기잖아. 그쵸? 이렇게 기억 부분은 조금 쉽게 나와요. 항상. 근데 니은하고 이제 디귿 가면서 조금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지만 이런 것도 연습하면 돼. 볼까요? 니은은 수를 세는 단어가 하나, 둘, 그리고 많다. 셋밖에 없대. 우리는 수 세는 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너무 많아요, 우리. 근데 이들은요, 어떤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기 뭐야? 아, 있네. 피라하족. 이 사람들은 숫자를 3가지로밖에 안 센대요. 우와. 그럼 뭐예요? 단어의 개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단어 개수가 너무 적어. 그쵸? 뭔가가 숫자랑 관련된 단어 개수가 적어. 숫자랑 관련된 단어 개수가 적어.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경험이라고 하는 거. 수랑 관련된 어떤 경험, 수랑 관련된 어떤 경험, 아니면 어떤 특징, 인식, 이런 것들이 다 특징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사람, 그 민족의 어떤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없다라는 얘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봤더니 하나, 둘, 많다, 3개뿐이야. 그래서 이 피라하족 사람들이 3개 이상의 대상을 3개가 넘어가면 그러면 다 많다라고 인식하는 것은 기억을 강화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장난을 살짝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들이 숫자 3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야? 인식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8을 인식하고 10을 인식하고 3명을 인식하고 3개 이상을 우리가 만약에 이거야. 내가 초코파이 하나 줬어. 2개 줬어. 거기까지는 인식이 좀 돼. 근데 3개부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많아. 8개 줘도 많아. 100개 줘도 많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에 대한 인식, 경험 이런 것들이 인식하고 경험하고 비슷하게 가죠. 경험 같은 게 뭐한다? 떨어진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숫자와 단어, 숫자의 단어가 떨어지는 걸 통해 가지고 얘가 수랑 관련된 어떤 인식이나 경험 같은 게 떨어진다를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많으면 경험 같은 게 많지만 떨어지면 얘도 떨어진다. 경험이나 인식이나 이런 게 인식하는 거 경험하는 거 똑같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떨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 둘 다 주장인 거고 주장에 대한 이야기 요거의 내용이든 요거의 내용 둘 중에 하나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뭐라 했어요? 강화된다. 강화다. 어렵지. 니은이 항상 어렵게 좀 나오지. 그렇죠? 그래도 이런 식으로 아 뭔가 연습하는 거구나. 살짝 돌려서 나오는구나. 살짝 어려워요. 이런 게 살짝 어려워. 그다음에 디귿 갈게요. 색채 어휘가 적어. 그러면 또 적은 거 가야 되겠네. 관련 단어가 적은 거. 그랬더니 색채 어휘가 많은 자연, 이 많은 쪽. 색채 어휘가 많은 자연 언어 화자들에 비해서 색채를 구별하는 능력이 뛰어나?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는 경험이 뛰어난 것이고 인식이 뛰어난 것이고 능력이 뛰어난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뛰어나대요. 적은 애들이 색채에 대한 어휘가 적은데 불구하고 이쪽이 뛰어나요? 완전히 적잖아. 많으면 많게, 적으면 적게 그래야 주장인데 여기는 적다고 말했는데 경험. 이쪽, 그쵸? 이쪽으로 많다. 이렇게 갔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주장하고 반대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약화된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조금 연습이 조금 필요하긴 하겠죠. 그쵸? 연습이 조금 필요하긴 하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서 좀 더 연습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메뉴에 이거 정리해 놓는 게 조금 많이 중요하겠네. 정리하는 게 좀 중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야죠. 단어가 많을수록 심도 있게 경험한다. 경험한다라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농경의 단어가 많기 때문에 농경과 관련된 단어가 많죠? 그러면 농경 생활에 대한 경험이 많다. 농경 생활에 대한 인식이 높다. 농경 생활에 대한 어떤 특정한 어떤 그런 어떤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특징이라든가 농경 사회와 관련되어 있는 특징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인식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특성이라고 하는 것도 될 수 있고요. 될 수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 농경에 대한 단어가 많아. 농경에 대한 경험도 많아. 농경에 대한 인식도 많아. 농경과 관련된 특징들도 많아. 특성들도 많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뛰어나다. 그러니까 이것도 경험이 많으니까 능력 뛰어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바꾼 거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제일 어려워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비문학 독해에서 조금 더 가가지고 생각해 줘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쵸? 얘네들 말씀드립니다. 연습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지만 어떻게 푸는지만 지금 말씀드린 거고 연습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다음 갑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들 해보겠습니다. 예. 다음 보시면요. 장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문제는 풀지 않고요. 그냥 보시기만 할 건데 얘네 어떻게 되는 거냐면 똑같아요. 어떻게 바꿔라 고쳐쓰기 여기도 수정한 거 고쳐쓰기 그래서 바꿔라 라고 하는 거에서 막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였었냐면은 이 고쳐쓰기 부분도 이런 건 알아야지. 주어 서술어 호응 절가 주어 서술어 호응 같은 거 올바른 문장 같은 거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올바른 문장 우리 문법에서 배운 거지만 그 단어에 대한 공부는 좀 하셔야지 이 고쳐쓰기 부분이 좀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필요한 문장 성분이 생략되었다. 문장 성분이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럼 문장 성분이 뭐야? 이러면 안 되지. 필요한 목적어가 생략됐다든가 필요한 주어가 생략됐다든가 뭐 이런 식의 것들이니까 필요한 그렇죠? 그래서 고쳐쓰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 좀 가장 기본적인 필수 개념들, 필수 어법들 이런 것들은 좀 숙지해야 된다. 이 부분에서 막 이런 것도 나와요. 이중 피동을 사용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 나와요. 그래서 이건 틀렸으니까 이중 피동 없애고 그냥 피동, 두 개 피동이 아니라 하나의 피동으로 만들어야 돼.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중 피동이 뭔지 알아야지 풀잖아.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법 살짝 공부하는 건데 옛날에 비해가지고 거의 뭐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뭐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고쳐쓰기에서 필요한 어법들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제가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렇죠? 다음 가볼까요? 다음 여기를 한번 내볼게요. 여기요. 이제 빈칸도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옛날에도 나왔는데 옛날에 비해 가지고는 좀 더 좀 쉽게 나올 것이다. 이런 걸로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빈칸 문제도 그대로 출제된다. 옛날랑 똑같아요. 다음 요겁니다. 이게 순서죠. 순서 배열. 우리 지금 이거 하면서도 순서 배열 되게 힘들어해요. 그쵸? 근데 마찬가지로 순서 배열 나옵니다. 이 순서 배열은요. 수능엔 없습니다. 수능엔 없어요. 근데 불구하고 그거 없는데 수능형으로 많이 간다. 그쪽으로 많이 가겠다라고 하는데 불구하고서는 그대로 기존 공무원 9급의 내용을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의 내용 살짝 공무원에서 갖고 있었던 거 살짝 필수성 유형 살짝 해서 이렇게 합쳐놓은 종합판이야. 종합판 지금. 그렇죠. 그래서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 여기 있는 거 나라고 하는 거죠. 아이고 여기 나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다음에 첫 문장 잡는다. 그래서 나가 먼저인지 라가 먼저인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어서 가는지 이렇게 배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우리가 연습을 하겠죠. 그리고 풀이 방법 이런 것들 스킬 좀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연습 좀 하시면 돼요. 이것도 옛날처럼 되게 어려운 그런 걸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얘네들 맨 첫 문단 어떻게 잡는지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첫 문장은 약간 포괄적이고 그리고 약간 들어가는 말들 그러니까 서론 부분이기 때문에 흥미 요소로 그다음에 약간 포괄적이고 그냥 현실 상황이 이러하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출생률이 너무나도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현실 상황을 좀 제시한다든가 이런 걸로 시작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가 좀 주장하는 거라든가 그쵸? 앞으로 좀 대책이라든가 이런 거 위주로 가는 방향.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서 간다. 또 첫 문장에는 이와 같이 그런데 그리고 그는 이런 단어도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찾을 수 있습니다. 스킬이요. 그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꽃같이 나온다. 이런 얘기들 보여드립니다. 다음 갑니다. 여기요. 당연하죠. 독해는요. 그대로 유지됩니다.
독해는 강화해가지고 좀 더 열심히 보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다 글 읽기이기 때문에 쉬운 글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풀어가는 게 좋아요. 되게 어려운 거 풀어봤자 별로 소용없습니다. 쉬운 지문을 많이 푸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3지문이나 4지문 정도는 매일매일 푸셔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저희는 고3용보다는 그건 너무 어렵습니다. 고1이라든가 이 정도 수준에서의 뭐 문제집 같은 거 풀어보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가봅니다. 마무리 시킬게요. 여태까지 막 이것저것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건 이거지. 학습 방법.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얘는 새롭게 들어온 거. 그리고 어법하고 문학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어휘는 살짝 제가 좀 빼놨어요. 어휘도 그냥 문맥적으로 좀 이해하는 거지만 그래도 큼직큼직한 것만 얘기합니다. 얘네들은 우리가 뭘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문학 안에 어법도 녹여놨고 비문학도 녹여놨다. 그 다음 여기 독해나 작문화법은 기존과 동일하다. 그쵸?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얘는 추가한다라는 거죠. 추가된 거. 아주 우리가 특이하게 좀 공부해야 되는 거. 그 다음 얘네는 아주 눈에 띄게 바뀐 변화된 형태들이죠. 변화된 형태 2개. 이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얘네는 요게 2개는 뭐하다? 동일하다. 이런 얘기들을 보여드립니다. 얘네들은 변화되었다. 크게 말씀드린다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점. 그럴 때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해볼까요? 하나씩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읽어야지. 입니다. 각 유형별로 문제풀이의 스킬을 습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아까처럼 뭐뭘 하면 이라고 했을 때 이게 진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우를 바꿔서 그 다음에 비교해서 보는 것이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주제문을 찾고 주장문을 찾고 그 다음에 주장문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강화되는 거, 약화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쵸? 조금 어렵긴 하지만 비문학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추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아주 충분한 문제풀이 스킬을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뭘 하면 되는 것이다. 계속 연습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맞죠? 다음 비문학 어법입니다. 얘는요. 암기는 더 이상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막 미친 듯이 외울 것들은 다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글을 정확하게 읽고 또 중요한 거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 시간 단축 같은 거 하기 위해서 필수 개념들 적어도 어간, 어미 이 정도 그죠? 요런 얘기 혹은 용언의 관형사형 그런 것들이 무슨 얘기인지 정도 몇몇 단어들 몇몇 것들만 조금만 알아두시고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계속적으로 언어 지문과 관련된 비문학을 푸는 게 좋다. 그렇죠? 그래서 필수 개념 정도는 공부한다. 필수 개념이 근데 여러분들이 뭔지 어떻게 알아? 제가 안다니까요. 제가 다 정리해 드릴 거라니까요. 준비하고 있죠.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죠. 다음에 비문학 문학 말씀드립니다. 얘는요 암기하는 게 아니라 필수 작품에 대한 해설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수 작품들 놔두고 해설 써져 있는 거 보면서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내용이에요 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구나. 아 이런 식은 문학 쪽에서는 이렇게 지문이 나오는구나. 이걸 좀 보면서 하는 거죠. 그럼 필수 작품 누가 선정해? 제가 계속 말하고 있어요. 제가 선정해요.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이런 거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독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얘는요. 내용 일치, 순서 배열, 주제 찾기 등등 여태까지 했던 그런 독해의 유형들을 잘 파악하고 빠른 독해 방법을 조금 습득하셔야 돼요. 지금은 시간 싸움이 좀 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빠르게 독해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고 열심히 훈련하셔야 됩니다. 많으니까 다른 거 아무리 말한다 하더라도 그쵸 독해하는 부분이 이게 가장 기초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독해에 대한 훈련은 굉장히 강하게 열심히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법하고 작문 얘기합니다. 얘도요 고쳐쓰기 등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개념들 같은 것들 아까 맞춤법 필요 맞춤법 이중피동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기본적인 거 좀 아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냐면 서리법 그 다음에 역설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건 문학 이론에서 그동안 배웠던 건데 더 이상은 그런 것들은 우리가 문학 이론에서 안 배우잖아요. 여기에서 필요해요. 작문화법에서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 그런 것들은 조금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문제 유형을 내가 계속적으로 연습하면서 푼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앞으로? 네, 무슨 문제가 나오는지 문제 어떤 것들이 유형인 건지 그리고 거기서 습득해야 되는 것들이 뭔지 각 유형별로
각 문제별로. 그쵸? 뭐를 내가 여기서 필수적으로 갖고 가야 되는 건지 공부하셔야죠. 배우셔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내가 좀 못하는 거, 취약 부분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언어 지문 이런 거 좀 모른다든가 아니면은 나는 좀 화법이 안 되네 이런 게 나올 거야. 그러면 그거랑 관련돼 가지고 약점을 보완하고 그쵸? 보완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게 제공돼야죠. 그다음에 세 번째 지속적인 문제. 결국 비문학 싸움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계속 풀면서 이게 계속 내가 비문학에 대한 감을 잡도록 해야 되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무작정 문제만 푼다. 그거는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염없이 진짜 고갯길을 거는 것이고 고속도로를 타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으실까요? 그렇죠? 그 스킬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난 다음에 내가 약점에 대한 보완을 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곳 바로 해커스 신민숙일 겁니다. 그런데 좀 긴 시간 동안 제가 세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 저희 열심히 할 수 있고요. 열심히 지금 제가 교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만날 그날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여기서 모든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